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스틴베스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영재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국내 최초로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의 ESG를 평가하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로서 저희가 15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첫 번째로는 ESG 경영의 진화 발전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ESG가 굉장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님은 그러시더군요. 대표님 좋으시겠어요? 이제 MSG라는 것은 화학 첨가제를 뜻하죠. MSG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친환경을 뜻하는 ESG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덕담을 건네시더군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 몰아닥치고 있는 이 ESG 열풍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또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과 자본주의를 보다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바꿔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SG 경영의 진화 발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저하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1900년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년도를 일컬어서 생산관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생산관리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당시 19세기,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의 공장과 기계 부품을 잘 셋업해서 거기서 생산성을 높이느냐가 기업 경영자들의 최대 관심이었고,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관리에만 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그 유명한 그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시스템, 모델 T,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것들은 여하의 어떻게 보면 기계와 그런 것들을 잘 작동할 수 있게끔 구조화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좌우되게 된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을 일컬어서는 생산 관리의 시대라고 말하고,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생산 관리에만 전념하는, 또 포커싱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인사 관리가 중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사람을 관리하는 문제가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실험 중에서 1924년도부터 1932년도까지 하버드 대학의 엘턴 메이어 교수 주도하에서 호선 스터디라는 것이 실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카고 근처의 웨스턴 일렉트릭사라는 회사에서 여자 직공들 한 1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명의 높낮이에 따라서 생산성이 어떻게 좌우되느냐를 갖다가 실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조명과는 상관이 없었고,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작업반원 간의 인간관계, 또 작업반장과 작업반원 간의 관계에 따라서 종업원들의 생산성이 좌우된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거치면서 1930년도 이후로는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과 기계 부품뿐만 아니라 사람을 잘 매니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50년도가 되면서 이제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1948년도에 끝나면서 미국은 연합군의 군수공장 역할을 하죠. 근데 그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뉴팩처링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전쟁이 끝나면서 그 군수물자에 적용됐던 그 매뉴팩처링 시스템이 일반 제품으로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제품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그 전까지는 생산자가 주도하는 것이었으니까 셀러스 마켓이었는데 소비자가 주도하는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관리하는 이른바 마케팅 이론이 중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가면서 어떤 문제가 또 중요해졌냐면 사회적인 이슈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건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어서 아파르테이트,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문제, 또 60년대, 70년대는 베트남 전쟁, 그러면서 남아프리카에서 최대 고용을 일으키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 GM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생화학 무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네이팜탄이라든가 오렌지 폭탄이라든가 이런 반인륜적인 무기를 만드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소비자들이 찾아보니까 또 반전운동을 한 사람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 다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지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우케미칼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사람, 소비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슈까지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말을 거쳐서 90년대로 가면서는 이제 나이키 사건이 벌어지죠. 나이키라는 기업은 기획과 디자인은 본사에서 하지만 생산은 저개발 국가의 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생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나이키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파키스탄이나 뭐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 10살도 안 된 아이들을 동원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것이 미국의 라이프지에 의해서 폭로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키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상에서의 인권 경영이라든가 과잉노동, 강제노동, 또 아동노동을 갖다가 신경 쓰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기업 경영의 스코프가 더 넓어져서 공장, 사람, 소비자, 사회적인 이슈,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자,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여러분 앨런 사건이 터졌죠. 터지면서 앨런의 문제는 결국은 재무제표상으로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부풀린 것이죠. 앨런이라는 회사는 2002년 12월 달에 이 사건이 회계분식 사건이 폭로되기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그 기업이 문제가 되면서 앨런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아더 앤더슨이라는 회계법인은 공중분해됐고, 앨런도 역시 공중분해됐고, 앨런의 CEO를 맡았던 케네스 레이 회장은 24년 4개월, 또 CEO는 24년형을 받으면서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가 중요해졌고, 또 1990년도로 이제 저하고 이제 현대로 자꾸 올라오다 보면 교토 프로토콜 아시죠? 교토 프로토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지구가 온실가스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를 하고, 또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2015년도에는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탄소 배출이라는 것은 기업에게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또 S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가 중요하냐면 양성평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장에서 어떻게 양성평등을 이룩할 것이냐, 어떻게 성다양성을 갖다가 이룩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재작년에 상장기업 자산 2조 이상 되는 기업은 임원 이사회 중에서 여성 이사회를 최소한 1명 이상 앉히도록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내년 주총부터는 이것이 어떤 그 강행 규정으로 되면서 자산 2조 이상의 상장 기업은 여성 이사를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공장과 기계 부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리, 소비자 관리, 사회적인 이슈,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또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 또 젠더 문제까지 이렇게 아울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합쳐서 ESG 경영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